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 그런데 정작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많으시죠? 이럴 때 찾아오면 좋을 식당입니다. 이서원 교수의 감정 식당. 사람의 감정을 희망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감정 식당의 수석 셰프님 이서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아침 저녁 기온차가 너무 커요. 맞아요. 건강 맞아요. 괜찮으세요? 건강이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산송장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니 이게 거의 무슨 누워 일이야? 있었습니다. 아니 누워 계셨다고요? 이렇게 네. 에너지 가득한 교수님께서요? 네네네. 지금 서서히 다시 봄꽃 피듯이 새싹 올라오듯이 건강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감기 걸리신 거예요? 감기, 몸살,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혈당. 혈당.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혈당 관리 좀 하셨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약으로. 꿀팁 좀. 약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 말고도 또 좀 많이 관리하셨잖아요. 기 대신에 어로 했어요. 기 대신에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닭고기, 고기 대신에 고기 대신에 민어, 물고기, 네, 고등어, 네, 보거 이런 것들로. 그리고 야채,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밀가루 일체 먹지 않고. 우와.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이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헬스케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생기가 약간 확 돌면서 네네. 슬림해지셨어요. 맞아요. 일주일 만에 6kg가 감량됐어요. 와, 진짜 꿀팁이네요. 네네. 일주일에 6kg요. 네. 그렇다고 6kg 빼기 위해서 당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미리 당을 올리고 훅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네. 운동도 좀 하셨나요? 매일 1시간 이상 걷고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사실 환자가 되어야 가장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병원 출입을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던 터라 걱정이 되죠. 우울하죠. 막 네네네.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만큼 또 병원에서 제 건강을 촘촘하게 챙겨주진 않잖아요. 네네. 저는 3개월에 꼬박꼬박 자이든 타이든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피검사도 네네네네.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훅 가는 경우는 없겠구나. 병원에서 그렇죠. 너무 자주 챙겨줘가지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몸이 좀 아파지면 구내식당처럼 먹어야 되고 많이 아프면 병원처럼 먹어야 돼요. 구내식당과 병원. 네,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지금같이 먹고 싶은 걸 먹었다면 네. 이제부터는 먹어야 되는 걸 먹어야겠다. 건강을 좀 이제 항상 우리 교수님은 마음의 건강을 챙겨주시는데 이제 교수님의 육체 네. 건강도 꼭 필요하십니다. 네, 제가 교만했던 거죠. 마음 관리가 되니까 몸 관리도 된다 그랬는데 네.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나이 든다는 거구나. 네. 몸 관리하시면서 또 새롭게 떠오른 심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뭔가 항상 마음의 건강에 귀를 더 먼저 기울이시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젊어서는 마음 관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네. 나이가 들어서는 몸 관리가 안 돼서 힘들어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몸을 즐겨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마음을 즐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듣고 계신 보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근이님 교수님 오셨네요 하셨고 안녕 당근. 이애니님은 두 분 오늘 블랙 의상으로 단결하셨다고. 충성. 충성. 네. 네, 좋습니다. 마침 반가운 사연도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서원 교수님이 상담해주신 이성적인 남자와 감성적인 여자 커플분이 기억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씀. 나의 감정을 사랑하는 것인지 남자친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교수님의 빠밤을 남자친구와 함께 듣고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T 남자친구가 F 여자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었고 그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로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보내주신 공연도 함께 보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행복을 여는 아침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덕분에 더욱 사랑하게 된 저희 커플입니다. 빠밤 교수님 역시 최고세요. 더욱더 찐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이서은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요. 특별 선물 하나 드리면 남자친구한테 당분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이제 이성적인 남자친구가 감성적인 여자친구에게 맞추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마무리 간을 하자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러면 너무 애쓸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일단 어쨌든 감성적인 여자친구도 이성적인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나도 노력한다. 네가 덜 노력해도 더 크게 받아들일게 하는 마음을 전해주면 더 노력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고 강화되는 거죠. 매우 바람직한 커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고민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시간인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쓰린 감정들을 담담히 들여다보면 기쁘고 견딜만하고 또 좋은 그런 감정으로 바뀌는 그런 수석 셰프의 요리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익명 요청도 가능합니다. 익명 요청합니다라고 붙여주셔도 되고 빵 방송 토크에서는 비밀글 기능이 있다는 거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메인 요리 준비해 둘게요. 여러분들은 고민 요리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베리 매닐로의 맨디 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가끔 방송을 들어왔던 학생입니다. 다른 보수적인 부모님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부모님,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보수적이세요. 보수적이란 단어가 제 상황에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팝송, 가요, 아이돌 노래 등 노래를 절대 못 듣게 하십니다. 문 닫고 생활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지만 몇십 분 이상 닫고 있는 건 상상도 안 돼요. 문 닫을 때 옷을 갈아입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야 합니다. 심지어 문을 따고 들어오신 적도 있어요. 화장, 연애, 욕은 당연히 금지고요. 지난주에 자녀의 욕은 자연스러운 사회화라는 해답을 어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서원 교수님의 감정 레시피를 기다리시는 보기들의 연령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해요. 확장되고 있고요. 예, 진짜로. 오늘은 학생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읽어보면 화장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자 학생인 건 맞는데 연령대를 아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3세. 23세. 네. 네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 23세? 남친이라고 얘기하면 10대. 연애라고 얘기하면 20대. 네. 그렇군요. 그럼 20대 보기님, 여자 보기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일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이는 라디오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운받으시거나 녹음해서 네네. 부모님한테 그대로 들려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 이 사연을 내가 보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왜곡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부모님이 못 들으신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부모님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못 듣는다. 네. 부모님 욕 좀 하겠습니다. 쌍욕 나오시나요? 아니요, 쌍욕까지 나오지 않는데요. 네네. 지금 보수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폭력적인 부모입니다.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하시는군요. 정확하죠. 폭력이란 통제예요. 딸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안방문을 벌컥 열고 엄마 아빠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데 뭐해? 잔다. 예, 그럴 때 엄마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그다음에 나죠. 엄마 샤워하고 있는데 문 벌컥 열면서 엄마 나도 들어가서 하면 안 돼? 그럼 너 왜 이러니? 그쵸. 그죠? 그래서 부모는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그쵸. 딸도 똑같은 걸 느끼죠. 스물이 넘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영역,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예요.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거죠.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다. 네. 그다음에 정서를 침범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폭력은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또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두 종류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10자, 10살부터는 네. 방문을 잠글 때 열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영역을 가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영역이 생겨야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기면서 창조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게 개발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방해해버리면 자율성이 안 만들어지고 짜증과 분노, 의존성, 눈치 보기,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죠. 작은 일에도 너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나만의 공간이 방인 건데 내 방인 건데. 그럼요. 각자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지하철을 네. 타도 자리에 앉는 순서를 보면 네. 제일 구석자리부터 앉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디 앉을까요? 그 한 자리 띄어서. 아니에요. 중간에 앉아요. 왜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 영역이 넓은 곳이 양쪽의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 그 곁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지하철에서 보면 이건 심리적으로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어제 여는 말에 정확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저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가장 구석진 곳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 네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앉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강의를 들어가면 강의실에서 제일 먼저 오는 학생이 저하고 제일 먼 곳에 앉아요. 그리고 벽 기댈 수 있는 그렇죠. 곳. 네. 그게 그만큼 심리적 바운더리,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보장돼야 되는가 하면 집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모는 소탐대실,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놓치게 된다. 네, 지금부터 어머님, 아버님 듣는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황금 세 장 속의 새는 행복할까요? 그 황금 세 장을 날마다 황금으로 하고 안에 아름다운 장식을 할 때 새는 과연 행복할까요? 안 되죠. 안 행복하죠.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겁니다. 지금 황금 세 장의 새를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를 살려야 될 부모가 날마다 아이를 조금씩 죽이고 있죠. 애들을 가둬놓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간헐적 폭발 현상이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씩 축적되어 있다가 일탈 행동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저는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10살 넘어서부터 물어보지 않습니다. 10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자리 숫자로 넘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아이를 나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어른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괜찮니?라는 질문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 동양에 전해져 오는 말 중에 생이분류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는 아니다. 이것은 내 소유물이고 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황금 세 장 안에 가두려는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황금 세 장 속에 있는 우리 딸이 행복해하지 않는다. 딸의 행복을 진정 원한다면
세 장을 열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날개줘라. 그리고 우리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주면 누가 그러니까. 믿어주겠는가. 믿음이 필요한 이 새를 것 같아요. 믿으면 이 새는 마음껏 날다가 황금 세 장으로 기쁘게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 빠밤. 이제는 아직 또 있나요? 녹음하지 않고 따님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불은 불로 끄지 못합니다. 무례를 무례로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얼마나 나를 곱게 온전하게 제대로 키우고 싶어 하는지 가끔 생각하면 너무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빠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게 인정어예요. 부모 체면을 살려주는 말을 먼저 한 뒤에 그 뒤에 내가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더 자율적인 사람이고 싶고 더 편한 사람이고 싶다.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도 믿어주고 내가 뭘 하는지도 믿어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된다면 나는 좀 더 나를 사랑하고 편안하고 자율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것 같은데 어떤가 해서 부모님에게 절대 욕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싸우지 않고도 해결할 법이 있는데 왜 싸우겠어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라. 인정어와 그리고 바램어로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시라. 두 분 다 보수적이라면 그중에 약간 약한 고리가 있어요. 엄마가 더 보수적이면 아빠를 만나시고 엄마가 덜 보수적이면 엄마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보수적인 부모님은 이제 우리 딸이 어리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막 한 건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어머니와 대화하시려고 아버지와 대화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나?라는 생각도 네.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는 힘센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아이를 품에서 놓아서는 안 되고 좀 더 자라면 손에서 놓으면 안 되고 네. 그 뒤에는 눈에서 놓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에는 가슴에서 놓으면 안 되거든. 그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품에서 안 놓으려고 하는 건 역행적이다. 교수님이 말씀 중에 불에 불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산불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논밭두랑 태우기, 영능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요. 화목보일러제는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셔야겠습니다. 산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라이터 버너, 화학이나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 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 내야 된다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얼마나 감옥에 있다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상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리님,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 애니님은 너무 심하게 단속 관리하시는 부모님 자녀분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가끔은 방목도 자유로움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패밀리님께서는 자율주행이 되도록 네네네. 화살기도 해주시고 내려놓으세요. 저도 두 아들 내려놓았죠. 네, 잘 달리죠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잘 달립니다. 963 하나님, 제가 이서원 교수님의 마음 레시피를 듣고 평화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많이 얻습니다. 최근에 노트북으로 행여화를 듣는 법을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편하시겠다. 그러니까요. 네. 신모니카님은 공감합니다. 저도 요즘 뒷골이 땡긴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 제가 해주려는 성격 때문에 이제는 몸이 반응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봅니다. 내려놓는다는 생각뿐 실천이 아니 되는데 꿀팁 좀 주시옵소서. 이전에 제가 아팠다는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내려놓는 게 잘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정상. 훅 들어오시네. 네, 한꺼번에 정상이다. 잘 안 된다.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된다. 네,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하셨으니까 네네. 점점 몸도 따라갈 거예요. 이미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미 알고 있죠.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군다라고 생각하면 문득
그래 내려놓아야지 내려놓자 네네네. 하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내려질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준비해 볼게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이야기 있으면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익명 요청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듣고 오실 노래는요.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I am That's my life. 내 인생이다. 나는 나다. 아이브의 I am 띄워드렸습니다. 빠피디가 여기서 PD는 선곡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괜히 걸그룹이라고 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 5849님 이서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교수님 애들한테 괜찮니 말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듣고 제 삶에 녹여들게 하려고 합니다. 훨씬 삶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복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처음이에요. 미역국이 없는 생일 아침이었네요. 그럴 수 있다로 여유로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덕분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미역국이 없는 생일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미역국은 없지만 선물은 있습니다. 제가 5849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서울에 계시면 저희가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더라도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53입니다. 2878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쉽게 풀어주시는 교수님 존경합니다. 지난번에 집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어버이날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와, 어버이날에 책이 나오십니까? 네. 와우. 부모님한테 사드리면 너무 좋아할 책. 부모님께. 그래서 표지에다가 네. 가장 사랑하는 누구님께 블랭크 님께 드립니다. 아, 라는 것을 일부러 넣게 했어요. 이름을 쓸 수 있게. 네네네. 와.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쓴 내용들을 뒤에 본인이 직접 써볼 수 있게 그런 메모란들을 많이 넣어가지고요. 워크북 마냥. 네, 워크북처럼 넣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8번째 책을 쓰는데 네. 제 생각에는 7권을 다 합해도 이 책만큼 괜찮지 않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서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썼습니다. 앞에 있는 책들이 서운해하겠어요. 서운해해도 저의 한 98%가 다 드러난 책이 이번에 나오는 책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98%까지. 네네. 와. 이것이 이서원이다 하는 우와. 책이니까 꼭 한번 사실 뿐 아니라 주위에도 사주시면 좋겠다. 와. 이런 얘기 방송에서 처음 합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아우, 진짜 안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실시간 고민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샬롬 방송 들으며 가슴이 먹먹합니다. 결혼한 지 39년, 4월 7일이면 39년이 됩니다. 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맞지 않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배우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네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이 나이에 잔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는 등 사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요. 교수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장미꽃이라고 생각하면 늘 불행하고요. 네. 안개꽃이라고 생각하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장미꽃이 한 송이씩 피어납니다. 네. 기쁨의 장미꽃이.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면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이지 할 때 작은 안개꽃 하나가 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남편이 늘 속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가끔 월급 갖다 줄 때 네. 그때 안개꽃 하나 피어나고요. 같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죠. 근데 자식이 또 어떻게 할 때 하나 피어나고 네. 그래서 수많은 안개꽃들이 피어날 때 그것을 한 다발로 만드는 것 그렇죠. 그것이 행복의 열쇠인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행복은 이미 결혼하는 순간 사라졌다. 장미꽃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모든 꽃이 사라진 건 아니다. 나에게 안개꽃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어요. 소신에게는 12다발의 안개꽃이 있어옵니다. 어찌됐든 7699님의 인생도 꽃이다. 꽃이다. 행복하지 네. 않다고 느껴도 그 역시 꽃이다. 수많은 작은 기쁨도 꽃이다. 그렇죠. 네네. 수많은 작은 기쁨이 모여서 꽃 한 다발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안개꽃다발 인생이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저는 빠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꽃처럼 아름답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네. 자, 비슷한 사연이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에 익명으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너무 힘드네요. 아이들도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 여자나 남자나 다 이런 사람이 힘든데요. 네. 특히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여자가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 네, 왜냐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여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심리학에서는 연극성 인격성이 아니라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죠. 연극성, 연극하듯이. 앞에서 너무 좋은데 네.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 그래서 막 서운할 때는 잡아먹을 듯 하다가 좋을 때는 막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물고 빨고 하는 사람. 이게 그걸 달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디에 정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이 아내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아니면 그 오차 이내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연극성 인격장애처럼 꼭 병원 가거나 치료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더 심해져서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아요. 그렇죠? 화가 나면 바로 집을 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또 집을 다 부수고 또 자해하겠다고 그러고 약간 이건 치료가 필요한 단계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약간 노멀한 상태로 오차 범위 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자극 요인이 있었는가?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걸 했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싫어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했던가, 싫어하는 것을 얼마나 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내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내의 감정일 뿐이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내에게 더 심해지지 않게 그리고 좀 더 약해지도록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먼저 아내 패턴 파악 중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것을 줄여보고도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상담 혹은 치료를 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혹시 조울증과 연극성 인격장애는 많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조울증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연극성은 조울증은 말하자면 상황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연극성은 그 상황에서 어쨌든지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관계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진짜 그렇군요. 지금 듣고 계신 남편분이 네. 감정 기복 심한 아내분의 걱정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심하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치료가 필요하냐면 너무라는 말 속에 성장 과정이 들어있어요. 너무 힘들다. 타고난 기질과 네.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할 때 너무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또 별거 중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는 게 아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네.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교수님께 실시간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요리 준비하면서 노래 한 곡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8544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제 잠언을 읽다가 성경 구절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 카톡방에 3회 정도 올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메모장?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모장이야? 그래서 아니 성경 말씀 전달 내용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딸이 불편했구나 알게 되었네요. 딸이 요즘 승진 시험 준비 중인데 아이도 6살이고 참 귀찮게 느껴졌나 봐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명언이다. 띵언이다 진짜. 와. 빠밤. 네.
이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전해주고 싶을 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내 딸이 듣는 사람이 필요할 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특히 이렇게 승진 시험 준비 중이라 예민할 때는 더 그렇죠. 육아와 워킹맘이잖아요. 네네. 따님이 워킹맘. 근데 저는 또 8544님의 마음도 헤아려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러니까요. 나는 좋은 말씀이라고 공유한 건데 여기가 메모장이야? 라고 그러니까 하면 부모들의 이렇게 실수 중에 의도만 생각하는 실수가 있어요. 의도가 나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자식 위한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어른이고 부모다. 8544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 고민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명쾌한 답변 해주신 이정원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CPBC FM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수진 복디 아가다였고요. 끝곡으로 이하이의 옹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이름 내 곁에 손